네, 작년에 비해서 2019학년도 수시 학종 선발 인원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면접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숭실대 김영배 입학사정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2019학년도 숭실대 입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숭실대학교도 서울 소재, 또 수도권 소재 대부분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 선발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중에서도 학생부 위주로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 수시 모집 인원의 80%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80%에 가까운 이 학생부 위주 전형,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학생부 위주 전형은 종합 전형과 또 학생부 교과 전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전형 다 소폭 그 인원을 상승시켰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1단계 서류 100%로 이루어지게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2단계 30%의 면접 성적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성적만 100%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 SSU 미래인재 전형은 686명을 선발합니다. 국내 고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예. 179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예. 이 전형의 경우는 국가 보훈 대상자라든지 또 농어촌 출신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원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 70%는 이제 서류로 네, 맞습니다. 심사를 하고 나머지 30%는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면접 대비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 면접을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희 대학에서의 면접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잠재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전공 적합성이 절반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요,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분야에 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공 적합성이 되겠고요.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 또 흔히 오해를 하시는 면이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갖추거나 혹은 대학 수준의 뭔가 선행학습을 해야 되거나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학과에 내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관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대학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라든지 도전했던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면접은 철저하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학생이 대답을 할 때 제 학생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정말 그런 활동을 했나요? 도리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 주의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자, 면접관의 입장에서 설명을 쭉 듣다 보니 아무래도 실제 사례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좀 인상적인 사례였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네. 사실 요즘 유행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3, 4년 전만 해도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 예. 이 책을 읽었다는 학생이 유독 많았습니다. 네. 학생부 독서 활동란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을 읽었다라고 이제 서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마침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이 저희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아.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을 느꼈니? 혹은 이 책에 읽고 무엇을 이해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쉽게도 제대로 이해를 한 학생을 찾기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저희가 듣게 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책을 정말 읽었나요? 혹은 학생부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나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본인도 당황하고 저희도 면접관들도 당황하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질문에 당황을 해서 정작 본인이 준비하고 잘했던 활동까지도 면접에서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면접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면접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추가 합격의 대상자가 됩니다. 네. 따라서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감 있게 본인이 잘한 것들은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스트셀러라서 섣불리 좀 선택했다가 당황한 학생들이 적지 않아 있었겠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 학생부의 어떤 그 기록 내용들이 좀 더 진실성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년에도 많은 대학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요. 숭실대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면접 주의점을 좀 한번 들려와 주실까요? 네, 저희 대학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명, 출신 고등학교, 수험 번호를 철저하게 가리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교복을 많이 권유해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정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교복보다는 깔끔한 복장을 준비하면 되겠고요. 또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네. 직책이라든지 근무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말씀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언급하면 안 되겠죠. 네. 예. 자, 이 외에도 숭실대만의 독특한 전공 선택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 대학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숙한 45개의 전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도 미래의 수요가 급격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12가지의 융합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인기가 많죠. 스포츠, 마케팅 네. 이 두 가지를 합친 융합 전공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12개 융합 전공 외에도 DIY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다양한 전공에서 끌어다가 나만의 전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네요. 근데 실제로 예. 유비쿼터스 의공합 융합 전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공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네. 숭실대 지원자라면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폭의 자신의 끼를, 재능을 또 꿈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